여름에 일반적인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가 겹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열에 의한 손상, 우리가 몸에 받았던 그 열을 다 배출시키지 못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생겨서 이제 소위 온열 질환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부상하고 겹치게 되면은 뭐 의식도 좀 혼미해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잘 못해서 더 많이 다치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한테 생긴 일은 이거 이상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그냥 둬도 될까? 했는데 조금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럼 그때는 비상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어떤 주변의 도움을 청하셔갖고 바로 치료를 하거나 운동을 중지해야 더 많은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체육회 정덕환 안전의무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이야기 앞서서 또 서울특별시 체육회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서울특별시 체육회가 스포츠랑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또 서울 시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 위원님께서는 어떤 역할 맡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시 체육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라 그러면 이제 엘리트 스포츠도 있고 이제 사회체육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 스포츠 체육회에서는 이제 서울 시민 전체가 스포츠 활동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시설 관리나 안전 쪽에 이제 관리를 더 해야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포츠와 관계된 어떤 연구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시민과 우리 스포츠를 연결시켜 줄 수 있어 갖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 사회에 스포츠를 통한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뭐 안전의무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대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그걸 이제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히 시설과 관계돼서 뭐 운동 경기를 한다거나 그러다가 뭐 시설이 잘못돼서 그 사고가 나거나 이제 이런 걸 뭐 안전 쪽을 많이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의무 쪽으로는 이제 어떤 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서울시 체육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또 뭐 이제 환자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이 나빠진 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뭐 치료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이제 뭐 조속하게 뭐 어떤 의료기관을 옮긴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역사회 스포츠 전반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는 스포츠 행사 진행 중에 부상당한 선수를 주로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부상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특히 한강, 러너족들에게는 정말 인기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또 수상 레저 마니아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 이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한강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어떤 그 행운이죠. 그래서 뭐 그 좋은 환경과 뭐 공기를 다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천혜의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합화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서울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한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강 자체가 물이니까 수상 스포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그 뭐 이제 산이 많지만 이제 강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도 꽤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수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강에서 뭐 물이니까 수영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스노클링, 또 뭐 카누 또는 뭐 요트, 그다음에 뭐 수상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강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상당히 관리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상에서 하는 스포츠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체육회에서 하는 어떤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있지만 뭐 가자마자 내가 가서 수영하겠다 그건 안 네. 되고요. 꼭 수영을 하시겠다면 뭐 한강 안에 마련돼 있는 그 수영장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육상에서는 이제 그 주변에 자전거 코스라든가 조깅 코스, 그다음 보도길이 굉장히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데로 활용하시는 거는 뭐 언제나 제한이 없죠. 그래서 그런 데 할 수 있는 거는 뭐 좀 사이클링, 뭐 예를 들면 그 한강의 그 자전거 길을 뭐 이용해서 출퇴근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걸로 이제 매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같이 조깅도 하고 걷고 또 뭐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많은 운동 시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풋살장, 네. 그다음에 뭐 또 뭐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왜 운동 기구들 많이 설치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 때나 이제 누구도 그 제한 받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다시 보내드리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뭐 멤버십이라든지 뭐 요금을 내라든지 뭐 이런 경우 많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한강과 뭐 예를 들어 중랑천 이런 데 많은 그런 시설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제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와요. 네. 근데 꼭 내가 운동하겠다는 마인드로 오는 분들은 물론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도 단순한 산책이나 뭐 데이트하다가 나도 운동해볼까? 그래서 참여해도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관광을 오셨다가도 운동을 하실 수 있고 뭐 이런 천혜의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고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종목은 뭐 구기 종목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건 다 되니까 뭐 아주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래요? 또 네, 수상 스포츠 즐기는 게 또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그래요? 하나 걱정되는 게 이거 좀 즐기다가 다칠까 봐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름에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안전사고나 부상 위험도 높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사고가 발생하나요? 사실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 답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개념상 사고와 부상에 네. 대한 걸 조금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매체에서, 매스컴에서 보면 무슨 사고가 났다, 물놀이 중에 사고가 났다, 충돌 사고가 났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건 사고잖아요. 네. 근데 그런 보도가 되면은 이건 한강 스포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걷기만 하거나 뭐 가벼운 조깅에서는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큰 사고가 어쩌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그런 연구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그러니까 결론을 만들긴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한강과 뭐 우리 서울시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뭐 더운 경우 이제 특별히 뭐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보통 때에 문제가 없는 날씨 때 생길 수 있는 부상은 사실 많지 않고 부상이 생길 수 있다면 뭐 축구면 축구 아니면 농구면 농구 그런 그 각계 종목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부상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거를 이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군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만을 위해서 나온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냥 놀러 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통계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 뭐 그 궁금하시다면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어떤 부분에 어떤 사고가 있더라 그런 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방금 그 축구, 농구 하다가 이 사고 나는 이야기, 부상 당하는 이야기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방송 전에 살짝 들은 바로는 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수술을 직접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건 여기랑 네. 조금 상관이 없는 건데, 그 손 선수가 전에 어디 그 해외에서 네. 경기 도중에 이제 팔이 부러져서 이제 사고가 나갔고.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수술을 제가 어떻게 담당을 해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릴까도 싶었는데 하여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늦게 오시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사고가 나거나 스포츠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바로 와서 치료를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뭐 서울시 안에서는 그 우리가 아마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의료시설이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료시설, 그다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 그 굉장히 좋은 조건이니까 뭐 119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제 한 라인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와서 치료를 하고,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피가 나는 손상 네. 또는 뭐 골절이 있거나 그러면 딱 거기서 스포츠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뭐 좋을 거로 생각이 되죠. 네. 그 여름철에 야외 활동이 좀 많다 보니까 부상 당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주로 어느 부위를 다치시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여름철이라는 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좀 해이해지기가 쉬워서 근육도 풀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운동 능력에 대해서 조금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엔 이제 몸이 움츠러들으니까 운동을 조금 하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름 되면은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네. 뭐 이렇게 갖고 막 나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할 수 있는 스포츠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땀 흘리면서 하면은 농구, 뭐 축구,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 각자 종목마다 이제 다치는 경우가 또 그 부위가 틀려요. 그래서 대신 이제 많이 다치는 부위는 원래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 경우는 다르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관절 부위를 많이 다치죠. 그래서 네. 뭐 손목, 발목, 뭐 어깨 부상, 무릎 부상,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그렇게 되고, 이제 뭐 나이 드신 분이거나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저 역시도 이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이제 날이 좀 더 풀리니까 그렇죠. 좀 더 활동량이 늘어나는 편이라서 더 많이 다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또 더울 때는 운동을 해서 땀을 쭉 배출시키면 더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름에 부상을 당하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을까요? 여름에 그러니까 아주 중증 질환은 이제 일사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얘기가 좀 다른데, 여름에 일반적인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면은 그 환자분이 이제 두 가지가 겹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열에 의한 손상.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열의 그 뭐라 그럴까,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어쨌든 우리가 열을 몸에 받았던 그 열을 다 배출시키지 못하면 네. 거기에 문제점이 생겨서 이제 소위 온열 질환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부상하고 겹치게 되면은 뭐 의식도 좀 혼미해지고, 그다음에 뭐 맥박도 빨라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잘 못해서 더 많이 다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름철 부상에 유독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생활체육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아까 최대한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건 이제 스포츠 의학의 기본이 되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한테 생긴 일은 이거 이상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그냥 둬도 될까 했는데 조금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럼 그때는 비상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운동을 중지하시고, 뭐 본인의 판단이나 또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어떤 뭐 내가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어떤 주변의 도움을 청하셔갖고 바로 치료를 하거나 운동을 중지해야 더 많은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기 쉬운데 네. 사실 근골격계 질환은 아프긴 아픈데 참을만하다 싶으면 병원을 가는 걸 미루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아프면은 그건 신호거든요. 네. 경고인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스포츠 활동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뭐 농구면 농구, 뭐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 저런 그 스포츠 액티비티를 하다가 전에는 이 정도 아프다가 낫다 그런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경험이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계속 하셔도 되는데, 내가 저번에 했는데 테니스를 해도 난 이 정도 팔꿈치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 그러면 그걸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그 액티비티 중에서 이거는 전에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일단 중지하시고 적합한 그 어떤 치료를 받고서 하시는 게 나아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 몸 상태에 대해서 잘 인지하는 게 그렇죠.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올 여름 더위가 평년보다 더 빨리 찾아왔고 더 네. 더운데 이 스포츠 행사나 야외 운동하다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실제로? 그러면 일단 온열 질환이라는 게 뭔가를 좀 네.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온열 질환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그런 열을 우리가 소모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하지 못해서 그 균형이 안 맞을 경우에 이제 온열 질환이 나타나죠. 그래서 온열 질환은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뭐 몇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열사병이라는 네.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얘기를 잠깐 가볍게 얘기를 해보면 열사병은 굉장히 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체온이 보통 뭐 36도에서 37도 사이잖아요. 네. 근데 열사병은 막 40도, 40도까지 이제 자기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열사병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열사병의 이제 특징적인 증상은 오히려 땀이 안 나요. 몸의 피부가 건조한 느낌이 들고 그러다음에 이제 의식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이제 너무 뜨겁고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고령층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에는 이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땐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데 이제 치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찬 물에다가 막 환자를 집어넣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기도가 막히거나 질식도 될 수 있으니까 빨리 그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주변을 좀 차게 해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전문 의료기관으로 빨리 후송해서 꼭 적합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열 피로 뭐 열 경련 그런 병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빈 정도가 조금 약한 것들인데 이제 열 피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열 탈진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운 환경하에서 이제 뭐 어떤 작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액티비티를 하다가 자꾸 그 몸에 힘이 빠지고 땀은 너무 많이 나고 그때는 이제 오히려 땀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맥박이 많이 빨라지는 그런 습성 증상을 나타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열피로나 열경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열경련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이제 국소적인 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분과 전해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제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대개 뭐 허벅지나 이렇게 큰 근육들 그런데 이제 국소적인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국소적인 거는 뭐 실제로 일광에 많이 노출이 돼 갖고 나타나는 뭐 화상이겠죠. 일광 화상. 그다음에 뭐 눈에 또 너무 강한 자외선이나 열에 때 의한 또 문제점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스포츠 액티비티를 하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특히 올해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우리 액티비티를 좀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정말 온열 질환에도 다양한 종류가 많아요. 있네요. 예. 네, 이 온열 질환 모두가 주의를 해야겠지만 앞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고혈압이나 기저질환 있거나 초고령자의 경우에는 여름에 야외 활동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네. 일러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이제 고령이나 뭐 대사질환자,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뭐 그런 분들이요. 뭐 그다음에 관절염 그런 분들 우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사병에 더 취약하니까 그런 분들은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강한 보통 우리가 12시에서 3시 뭐 그 정도가 가장 그 햇빛이 강하고 그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습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들게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고 그러니까 뭐 습식 사우나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들 하던데 네. 습식 사우나에서는 숨도 쉬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데 거기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자기 체력이 붙이게 되니까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너무 그 고령이시거나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시간은 좀 피하시거나 아주 심하면 뭐 실내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당뇨병도 이제 그 성인병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인데 이제 역시 땀이 많이 나니까 신을 신고 많이 걷다 보면 이제 발의 건강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뇨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당뇨족이라 그래서 발에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갖고 이제 발에 뭐 상처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상처를 통한 뭐 세균 감염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발의 건강에 특히 더 주의하시고 아주 더운 날은 좀 피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 네. 뭐 예를 들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분들은 우리가 왜 관절이 아플 때는 바람이 불면 관절이 시리다 그러지만 네. 오히려 따뜻한 데 들어가면 관절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운 날씨에는 자기 관절이 좋아진 줄 착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그건 그렇지 않죠. 네. 증상을 느끼는 게 좋아졌을 뿐이지 그 질환 자체가 좋아진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착각 속에서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아프지 않으니까 많이 걸어도 되겠네 하다 보면 나중에 관절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뭐 연세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대사성 질환 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액티비티를 하실 때 여름에 좀 주의하시면 좋겠네요. 네, 기저질환자분들 그리고 초고령자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과도한 운동이나 무리한 신체 활동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맞춤형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맞춤형. 자기가 판단을 하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 같이 따뜻하니까 뭐 관절도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나가서 막 운동해도 될 것 같다. 그건 아니죠. 꼭 필요한 약도 챙기시고 그것도 항상 또 준비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네. 본인 상태를 잘 인지하고 그렇죠. 맞춤형으로 그렇죠. 운동하는 게 예.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스포츠 의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만큼 여름에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살이 더 잘 빠진다. 이건 OX 중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답을 알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X죠. 아 정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그 살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이제 칼로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열량을 다 소모하면은 뭐 이제 그게 균형이 잡힌 거고 이제 섭취한 열량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면은 뭐 살이 빠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땀을 많이 흘리는 거는 땀이라는 거는 물과 전해질로 돼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다만 이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운동을 하니까 빠진다. 그거는 뭐 세모 정도 되는 이유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칼로리를 소모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되겠죠. 그러니까 여름이 겨울보다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좋게 조성이 되니까 그때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살이 빠진다. 그건 뭐 세모를 드릴 수는 있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그 살이 빠진다. 그럼 사우나 가면 그냥 살이 다 빠지게요? 그렇지는 않죠. 그건 전해질과 물과의 관계, 그다음에 칼로리와 이제 뭐 체중의 관계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반성하게 되는 게 저는 이 다이어트 할 때 뜨거운 사우나 들어가서 땀을 쫙 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다 빠지던가요? 또 살은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죠. 예. 수분이 빠지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라. 뭐 그게 정답일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여름에는 더워서 근육 긴장도가 완화되어 있잖아요. 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역시 맞는 답은 아닐 것 같죠. 네. 한 세모 정도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겨울에는 물론 뭐 근육이나 혈관 같은 게 수축돼 있어갖고 좀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그때 뭐 관절을 배란간 움직이려고 그러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여름에 미리 더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그 단계 넘었죠. 하지만 네. 각 종목마다 필요한 그 스트레칭이 있잖아요. 그런 준비 운동은 꼭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나쁜 습성이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바로 옷을 벗어 던지고 강물에 뛰어드는 네. 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다가 막 심장마비 막 일어나시죠. 근데 겨울에는 뛰어들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답은 세모로 합시다. 네. 근육이 완화된다곤 하지만 어쨌든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 운동도 있다. 물론이죠. 네. 예,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름에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네. 이 더위에 지쳐서 충분히 못 자면 근육이 뭉쳐서 이곳저곳 쑤시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더울 때 운동하면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된다. 그것도 틀린 답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느낄 뿐이고, 결국 뭐 운동과 근육은 뭐 젖산이라는 뭐 그런 이제 물질이 많이 흡수가 되고 뭐 빨리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게 있고, 그거 외에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건 본인이 느끼는 거의 차이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회복이 더 늦다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맞지 않고 이제 다만 뭐 어떤 의학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근육하고 이제 지방하고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그 정도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근육 같은 1kg당 뭐 이제 한 15칼로리 정도를 소모한다고 돼 있고, 지방은 뭐 한 4 내지 한 6칼로리 정도를 하니까 근육량이 이제 늘어날수록 더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니까 뭐 어떤 다이어트나 그런 면에서는 역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게 더 좋겠다. 뭐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 덕분에 이 쏠쏠한 정보를 많이 그래요? 얻어갑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 피트니스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이 다음 질문은 여름에는 실내 운동보다 야외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정답이 뭡니까? 정답 또 세모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야외 운동이 여러 가지 뭐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 공기도 좋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실내에서 모여서 하는 그 어떤 또 나름대로의 그 좀 군집된 환경에서 생기는 문제점에서 이제 해방이 되니까 좋긴 좋은데, 특히 요새 같이 이렇게 더운 날 그걸 억지로 이제 이겨가면서 하는 건 건강에 해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적절하게 이제 시간대, 새벽이라든지 또 저녁 시간대에 이제 야외를 하시고, 이제 너무 그 피크 타임 때는 가급적이면 뭐 실내에서 운동을 해야 되면 하시고 뭐 그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추가를 말씀드리면 이제 여름에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해가 기니까 네. 시간 관리 잘 못해요. 그건 뭐 저녁 요새 뭐 지금 하지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새는 막 8시까지도 뭐 해가 밝아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자기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돼갖고 스포츠 손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적절한 시간대에 적절하게 운동하는 그렇죠. 게 그냥 결국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네. 그러니까 뭐 운동이라는 게 이제 자기 몸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특별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부담을 갖고 나는 꼭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사회체육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 운동을 해야지 이제 자기 삶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더울 땐 좀 피하고 또 너무 늦으면 피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적절하게 그렇죠. 운동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서울특별시 체육회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체육 행사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예, 뭐 저희가 뭐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네.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써 지나간 거지만 6월 달에 그 쉬엄쉬엄 3종 경기라고 그래서 이제 철인 3종 경기라고 아시죠? 네. 뭐 수영, 뭐 저기 자전거, 그다음에 달리기를 이제 하는 분들은 이제 철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모두 다 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나눠서 구간을 짧게 그다음에 이제 그 한강을 이제 한강변에서 하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해 갖고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이제 저런 경기 저게 1년에 한 번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저기에 이제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체력이 되시면 근데 이제 세 가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영 같은 경우는 안 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는데 근데 저기 보시면 나오지만 화면에 회장님 잠깐 지나가셨네. 예. 저 우리 그 체육회 회장님이십니다. 이제 유명한 산악인이시거든요. 네. 예. 근데 직접 나와서 하셨고 또 그 저럴 때 이제 우리가 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그 체육 활동들을 하시고 근데 이제 다만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저거 할 때만 수영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 때나 나가서 그렇죠. 그냥 한강에서 하시면 안 되니까 저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뭐라 그럴까 강습 여러 가지 뭐 수영 강습이라든지 또 여기 한강 주변에 이제 서울에는 특히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 주변에 있는 산을 포함해 갖고 체험 행사,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그건 저희 그 서울시 체육회 홈페이지를 이제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 참여하시고 뭐 그리고 거의 뭐 비용도 안 들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뭐 멤버십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석하셔서 많은 그 몸도 좋아지시고 여러분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운동도 좀 할 겸 이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꼭 한번 해보세요. 참여해 보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되겠네. 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정덕환 서울특별시 체육회 안전의무위원님 모시고 또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사고와 부상 없는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 핵심 정보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딱 30초만 주어집니다. 네. 우선 자기가 내가 어디까지 해도 되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다음에 이게 내가 다친 게 확실하다 그러면 주변의 도움을 빨리 청하시고요. 네. 이거 거기에서 스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예를 피가 나는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뭐 발목을 확실히 뼈거나 뭐 뼈가 부러졌거나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약간 그럴 때는 우리가 비관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을 거야. 이거 낙관이죠. 그게 아니죠. 괜찮을 것 같더라도 좀 비관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름대로 나는 저렇지 않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다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스포츠 중 손상을 입을 수가 있을 때 어디다 연락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9 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지인한테 바로 연락하거나 그래서 내가 다치면 어느 병원을 갈까? 누구한테 갈까? 물론 서울시 체육회에서 뭐 의무팀들이 뭐 어떤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또 가급적이면 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스포츠 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스포츠를 이해하는 분을 찾아가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특히 올해같이 더운 때는 건강한 여름 나기 위해서 꼭 온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길었나 봐요. 네, 30초는 조금 넘었지만 정말 필요했던 귀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체육회 정덕환 안전의무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